요즘 프론트엔드로 개발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쉽고 재밌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개발에 오래 흥미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웹 개발 현장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마구 쓰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왜 있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빠르게 알아보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웹페이지에 글 넣고 그림 넣고 싶으면 HTML 파일, 디자인 넣고 싶다 그러면 CSS 파일, 기능을 넣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각각 코드 짜시면 끝이고요. 자, 요 정도만 알면 모든 웹사이트 다 만들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코딩 편하게 하려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뜻하는데, 자, 특히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 자체가 그지 같아서 10년 전엔 수많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웹 개발 같은 걸 진행했습니다. 자,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나쁜 건 아니고요. 자, npm이라는 프로그램 갖다 쓰면 되게 쉽게 라이브러리 설치,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번들링 툴을 이용하면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제 안 쓰는 코드 같은 건 삭제해가지고 필요 없는 용량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요즘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pm이 뭐냐면 패키지 매니저라는 건데요. 이거 쓰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설치, 수정, 삭제를 매우 쉽게 도와줍니다. 자, 코드 짜던 폴더에 터미널 열고, 자, 바로 npm 인스톨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름을 입력하면 라이브러리 설치가 가능하고요. 뭐 업데이트 그리고 삭제 이런 것들은 이런 명령어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pm을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node.js 설치하면 딸려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원래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걸 브라우저 안 켜고도 바로바로 PC 아무 데서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실행 엔진이 Node.js고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설치 가능하고요. 자, 설치가 됐으면 터미널에서 이런 것들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바로바로 실행해 줄 수도 있고요. npm으로 설치한 라이브러리들은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에 추가가 딱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대충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갖다 쓰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파일들을 이렇게 갖다 쓰면 파일 구조 같은 게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번들링 툴을 갖다 쓰면 지금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하나의 파일로 깔끔하게 합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배포 같은 게 쉬워지겠죠. 자, 이거 말고도 장점들이 있는데,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이제 내가 쓰는 코드만 딱 추려서 합쳐주기 때문에 전체 파일 용량 같은 것도 줄여줄 수 있고요. .js가 아니라 .ts, .view, .jsx 이런 이상한 파일 형식으로 개발한 것들도 .js 파일로 이렇게 잘 변환해 줄 수도 있고요.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을 이제 호환성 좋은 옛날 문법으로 변환해주는 기능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번들링 툴을 갖다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나온 것들은 사용법이 쉬워가지고요. 따로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빗 번들링 툴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빗이 세팅 완료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터미널에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뭐 싫으면 바닐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차례로 입력하면 세팅 끝이에요. 내 프로젝트를 실시간 미리 보기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 설치된 폴더에서 터미널 열어서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라이브러리를 이것저것 설치해서 이제 개발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번들링 툴을 이용해서 요 파일들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터미널을 작업 폴더에서 오픈한 다음에 npm run build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빌드 작업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폴더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뭐 서버에다가 올리거나 그러면 이제 개발 끝이고요. 자, 요즘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갖다 쓰면 자바스크립트로 막 이렇게 HTML 수정, 생성, 삭제 이런 것들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들 갖다 쓰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자, 모바일 앱처럼 새로 고침없이 부드럽게 동작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거 만들고 싶으면 이런 라이브러리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라이브러리들 갖다 쓰면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에 있는 HTML을 동적으로 막 생성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쉬워져서 그런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HTML 생성과 조작을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짓거리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SPA 라이브러리들의 단점이 있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들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 변수 문법의 데이터를 막 저장하게 되는데, 프론트엔드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 관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관리하는 행위를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이걸 쉽게 도와주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은 이 라이브러리들의 더 심각한 단점도 있는데, 자, 웹페이지들을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초기 로딩 속도 같은 것들이 저하된다는 건데, 자, 이게 싫다 그러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HTML을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생성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실은 옛날에 항상 하던 것들인데, 자, 이런 옛날 방법들이 좋은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유행하고 있고요.
내가 리액트 비슷한 문법을 써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갖다 설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문법 하나만으로 간단한 서버까지 만들 수도 있고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것도 할 수 있어가지고 프론트엔드만 하던 사람들도 되게 쉽게 백엔드까지, 그러니까 풀스택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타입 강제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타입이 틀려서 발생하는 버그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개발하기도 합니다. .ts라고 파일 만들어서 여기다가 타입스크립트 문법으로 코드 짜시면 되고요. 문법은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은데 변수나 함수에 이렇게 타입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들링 툴 같은 걸 이용해서 .js로 이렇게 변환해 주시면 되고요. 완전한 웹 서비스 하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만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되는 게 아니라 서버, 데이터베이스까지 있어야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서버를 만들 줄 모르면 서버를 대신 만들어주는 서비스 같은 거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유명하고요. 이런 거 갖다 쓰면 회원 인증, 서버 기능, DB 저장 이런 것들을 대충 서버 없이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단점들도 있고요. 요즘은 리액트 같은 이상한 어려운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기 시작을 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도 돈을 잘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상한 라이브러리나 신기술 같은 거 많이 도입하시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전문성과 밥그릇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라이브러리들 유행하는 거 보니까 나중 가면 프론트랑 백엔드랑 별 구분이 없어질 것 같긴 하네요.